새벽 5시 정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이 된 지금까지도 새벽잠이 없는 건 평생 농사일을 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병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 아들 민수를 낳고 키운 집.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모든 희로애락을 겪은 공간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마을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논밭, 산,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이웃집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병호가 기침을 하며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진 남편이 걱정이었습니다. 응. 약은 먹었어? 아침에 먹으려고. 빈속에 약 먹으면 속 쓰리더라고. 병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간단히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응. 11시에 예약했어. 검사 결과 나온다며? 맞아. 별일 없겠지 뭐. 병호는 태연한 척했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죠.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정수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병호가 물었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했어? 아니.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 얘들도 바쁜데 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도 일을 했습니다. 둘 다 바빴습니다. 요즘 애들 바쁘지. 정수는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 내려오는 아들. 전화도 한 달에 2~3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온 게 언제더라? 추석? 응. 이틀 있다가 바로 올라갔지.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도 안 오는 사람 많다던데. 병호의 말에 정수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위로인지 자기 위안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지. 너는? 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응, 잘 계셔. 그런데 정수는 병원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엄마? 아니야. 별일 아니야. 너 바쁜데 전화 끊을게. 네, 엄마. 조만간 내려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말.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폐암 초기로 보입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암.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치료하면 되는 거죠? 병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수술비에 입원비, 항암 치료까지 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정순과 병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얼마나 있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금 통장에 800만 원, 적금 500만 원, 합쳐봐야 1,300만 원이야. 집을 팔면 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병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산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그래야겠지.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아까 통화했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폐암이래. 초기라는데.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3천만 원 정도래. 3천만 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대출도 있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집 팔면 되니까. 집을요? 응. 어차피 우리 둘만 사는데 뭐.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돼. 전화를 끊고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과 병호는 식탁에 마주 앉아 침묵했습니다. 여보, 정말 집을 팔아야 할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수한테 다시 말해볼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니야. 애도 힘든데 더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제가 지은이랑 상의했는데요.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도와준다고 할까? 엄마, 저희가 당장은 어려워도 나중에라도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집은 아직 팔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 네.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병호를 봤습니다. 민수가 방법을 찾아본대. 무슨 방법? 모르겠어. 근데 왠지 불안해. 왜? 그냥 느낌이 그래.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 마을. 평화롭던 일상.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시작을. 병원 진료를 받고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 민수야. 지은이도? 왜 갑자기? 정수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다가갔습니다. 회사는 어떡하고? 오늘 반차 냈어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원래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휴대폰만 보거나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걱정되시죠?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온기였습니다. 아흥. 좀 그렇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 깨워드릴까요? 아니야, 좀 쉬게 놔둬.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급히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듯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차 제가 탈게요. 가만히 계세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차를 타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다니. 어머니.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민수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지은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녹차 드세요. 고맙다, 지은아. 지은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 아버지 치료비 문제를 상의하려고요. 그래. 집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아니잖아요. 평생 사신 집을.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부드러움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걸 느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 필요해. 아니에요. 집은 그대로 두시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부모님도 연세도 있으시고 집 정리도 좀 해야죠.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정리? 네. 재산 정리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순간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정리.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요, 집을 민수 씨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 좋잖아요. 집을 민수 명의로? 네. 어차피 나중에 민수 씨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이전해 두시고 대신 부모님은 계속 사시는 거예요. 명의만 바꾸는 거죠.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민수 씨 명의로 해두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 치료비를 쓰시는 거죠. 담보대출. 네. 2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탤게요. 지은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다 계획해온 것처럼. 정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을 팔기는 싫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정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병호가 나왔습니다. 민수 왔니? 아버지 주무셨어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병호를 부축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병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왔네. 민수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집을 민수 명의로 이전하고 담보대출을 받자는 것. 병호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이 민수 거가 되는 거 아니냐? 명의만 그런 거예요, 아버지. 계속 여기 사시는 건 똑같아요. 지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치료 받으셔야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은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병호가 정순을 봤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자기.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수술 날짜도 잡아야 하잖아요. 지은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조급함이 정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대출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정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 좀 정리하셔야 해요. 통장? 네.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이나 적금 있으시죠? 그것도 미리 민수 명의로 옮겨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그것까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지은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정순에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민수야. 정순은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이런 걸 원하는 걸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올라갈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니? 네, 일요일에 또 올게요. 그때 답 들을게요. 일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정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다정했던 지은. 하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속셈이 뭘까?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차가 떠나고 정순과 병호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잘 모르겠어. 뭔가 이상해. 나도 그래. 지은이가 너무 다정하니까 오히려 무서워. 집을 민수 명의로 바꾸면 진짜 우리 집이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겠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집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약속대로 민수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민수 명의로 바꾸는 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병호도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기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컨디션은 어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지은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게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한자와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예요. 쉽게 말하면 집 명의를 민수 씨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민수 거가 되는 거지? 명의만요.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요. 지은의 설명은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은아, 재산은 그렇게 쉽게 옮기는 게 아니야.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잖아요. 세무사한테도 상담받고요. 하지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수술 날짜가 다음 달 초로 잡혔어요. 한 달도 안 남았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술 날짜를? 병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병원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했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집 명에 바꾸고 대출 받고. 지은이 펜을 꺼내 병호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하세요. 병호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왜?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치료를 받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지만 집이 명의만 바꾸는 거라잖아.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다고 했어. 병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게 맞는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치료가 먼저예요. 알아. 하지만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정순의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병호가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이 끝나고 지은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좋아요. 이제 저희가 등기 처리하고 대출 진행할게요. 얼마나 걸려? 병호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그럼 돈 나와요. 그래. 그때 지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뭐야?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땅 있으시잖아요. 뒷산 밭. 응, 그게 왜? 그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세금? 네, 보유세요. 매년 내야 하는 거. 올해는 200만 원 나온대요.
200만 원? 병호가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제 이름으로 잠깐 돌려두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정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그건 안 돼. 왜요, 어머니? 집도 모자라서 땅까지? 그건 너무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나중이 언제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지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데 그게 재산을 빼앗는 거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도 돈 없어요. 민수 씨도 돈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보. 병호가 정순을 말렸습니다. 지은이 말도 들어봐. 세금이 200만 원씩 나온다는데. 여보. 정신 차려. 저 애가 우리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은이한테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민수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지은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엄마는 며느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도둑으로 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나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사인해. 병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반명의도 지은이한테 돌리자. 세금 200만 원이면 부담이야. 여보, 나 치료 받아야 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지은이 말이 맞아. 병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이 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병호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지은이 서류를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정순에게는 승리의 미소로 보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등기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민수 부부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수는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집도 땅도 다 빼앗긴 거야. 빼앗긴 게 아니라 명의를 옮긴 거야. 다르잖아. 정말 그럴까? 정수는 남편을 봤습니다. 병호는 피곤한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나를 배신할 리 없어.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걸까? 새벽까지 뒤척이다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짐을 싸는 꿈이었습니다. 정순이 이게 내 집인데?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에 사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수요일 오전 정수는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병원 검사를 받으러 나갔고 집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가?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수는 뒷마당에 숨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거실 창문 근처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나야.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응, 잘 됐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정순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집이랑 반명에 다 넘어왔어. 이제 이 땅만 넘기면 끝나. 이 땅만 넘기면.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응, 그 뒷산 땅 말이야. 그게 제일 비싼 거거든. 한 5억은 될 거야. 5억. 그 숫자에 정수는 비틀거렸습니다. 걱정 마. 시아버지가 다 사인했어. 이제 등기만 넘기면 돼. 지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대박이야. 이 돈으로 오빠 빚도 갚고 우리 집도 살 수 있어. 오빠 빚.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 시아버지 치료비? 그거야 보험에서 나오니까 괜찮아. 생각보다 많이 안 들 것 같아.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담벼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몰라. 얘는 순진해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괜찮아. 처가 식구들하고 짠 거였어. 정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엄마 나중에 통화할게. 시어머니 올 것 같아. 지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뒷마당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를 속인 거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 함께 일군 땅,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온 집,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뒷마당에 계셨어요? 지은이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요? 전화 통화. 다 들었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들으셨는데요? 전부 다. 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오빠 빚 갚으려고 한다는 것, 민수도 속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요? 지은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 태도에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로 끝날 일이야?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서류에 다 사인하셨잖아요. 뭐? 집도 밭도 그리고 곧 산도. 다 제 명의로 넘어와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얼굴이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세상이 원래 이래요. 당신들도 젊었을 때 부모님 재산 물려받았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하지만 우린 아직 살아 있어.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계속 사세요. 누가 쫓아낸대요? 명의가 내 거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잖아. 그건 어머니 행동에 달렸죠.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계시면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시끄럽게 굴면. 글쎄요.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민수한테 말할 거야. 말하세요. 근데 믿을까요? 뭐? 민수 씨는 저를 믿거든요. 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증거가 있어. 내가 전화하는 거 녹음했어. 정순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웃었습니다.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핸드폰도 안 가지고 계셨는데.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끝났어요. 지은이 돌아서려는데 정순이 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이야. 내가 가져갈 수 없어. 그만 포기하세요. 지은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정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은의 말에는 걱정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한테 말할 거야. 꼭 말할 거야. 말하세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서류는 이미 넘어갔으니까. 지은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뒷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평생 믿었던 가족.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했던 자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호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검사는 잘 받았어. 병호는 뒷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 어디 아파? 병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수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속았어. 뭐? 지은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 정수는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은의 전화통화, 차가운 태도, 협박 같은 말들. 병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지은이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직접 들었어. 민수는 알까? 모를 거야. 지은이가 민수도 속이고 있대. 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겠어.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지은이 말대로 민수는 저 애를 더 믿을걸. 그래도 해봐야지. 병호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네, 아버지.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그건 그렇고 지은이가 오늘 집에 왔다 갔는데. 네, 서류 가지러 갔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은이랑 다퉜다는데. 싸웠어요? 왜요? 지은이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또 그러시나 봐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요? 민수야, 엄마가 직접 들었다는데. 지은이가 전화하는 거. 아버지, 엄마는 지은이를 오해하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애쓰는데요. 하지만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할게요. 딸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병호는 핸드폰을 내려다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가 우리 말을 안 믿네. 그럴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뒷마당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집, 평생을 일궈온 땅, 모든 게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호는 여전히 지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서류들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며느리가 자신들을 배신할 리 없다고.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치료비 마련하려고 애쓰는 건데. 그래요. 정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식겠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요일 저녁 민수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과 샀어요. 정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게. 고맙습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척하는 그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괜찮아요. 정수는 손을 빼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대출이 나왔어요. 2,500만 원. 병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럼 수술비가 마련된 거네. 네, 다음 주에 입원하시면 돼요. 고맙다, 지은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병호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지은이 정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지켜보자.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저녁을 먹는 동안 지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퇴원하시면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고맙다. 너희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죠.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제대로 효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마저 하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은이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병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 지은이 참 살가워졌지? 정수는 남편을 봤습니다. 순진한 얼굴로 웃고 있는 남편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한 거야.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낸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뒷산 임야 등기 때문에요. 거기 서류 좀 더 받아야 해서요. 임야. 네, 그것도 제 명의로 넘어가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없대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아직 안 했었어? 아직이요. 내일 하면 돼요. 아버지가 이미 사인하셨으니까요. 정수는 병호를 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인했지. 빨리 처리해. 네, 아버지.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억짜리 땅이 내일 며느리 손에 넘어간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 부부가 나갔습니다. 정수는 배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여보, 지은이 참 고맙지 않아? 병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푹 쉬어. 나도 내일 입원 준비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 병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전화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아들은 아내를 믿을 것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 어르신이세요? 저는 법무사 사무소인데요. 내일 등기 처리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등기요? 네,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요. 혹시 며느님 되시는 분이랑 같이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왜요? 소유주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순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10시. 내가 가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지은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어디가? 병호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친구 좀 만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9시 반 정수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법무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혹시 며느리가 오면 저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는 대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시 10분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야 등기 건으로 왔는데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시어머님이 먼저 와 계세요. 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저쪽에. 지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당황, 분노 그리고 증오. 모든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등기하러 왔지. 내 땅이니까. 하지만 이미 서류에 사인했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야. 법무사님 그렇죠?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유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이제 끝이야. 내가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 모두 끝났어. 어머니. 법무사님, 이 등기는 취소해 주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서류에 사인했잖아요. 사인은 속아서 한 거야. 법적으로 무효야.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정순을 노려봤습니다. 증오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고요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돌아온 날 정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입원 준비로 바빴고 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지은은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복수심이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호는 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가 모셔갔고 지은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라는 핑계였습니다. 정수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마을 통장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순 씨 계세요? 아, 통장님. 들어오세요. 통장님은 뭔가 궁금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 혹시 뭔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아니, 며칠 전에 땅 명의 이전 신고가 들어왔다가 취소됐던데요. 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야 명의를 며느님한테 옮긴다고 서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갑자기 취소됐어요. 취소요? 누가? 아드님이요. 민수 씨가 직접 동사무소 찾아와서 취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직접?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서류 다 가져가고. 통장님이 떠나고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왜?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중에 통화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민수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현관에 서서 정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야. 왜 이래? 정수는 황급히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어나.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게 맞았어. 엄마가 말한 게 사실이었다는 거 알았어.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지은이 카톡을 봤어요. 카톡? 휴대폰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출근했는데 점심시간에 집에 들렀어요. 그때 지은이 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화면에 오빠라는 이름이 뜨는 거예요. 지은이 오빠는 외국에 있는데.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땅 등기만 넘기면 끝이야. 5억이면 내 빚도 다 갚고 남아. 조금만 참아.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더 위로 올려봤어요. 카톡 내용이 수십 개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재산 어떻게 빼앗을지, 나를 어떻게 속일지 다 계획된 거였어요. 민수야, 오빠 빚이 3억이래요. 도박빚. 지은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대요. 엄마 아빠 재산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집이랑 밭은 이미 지은이 명의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대출 받은 거. 엄마 아빠 집 담보로 받은 거예요. 알아? 알고 있었어.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 그때 다 알았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도 내가 안 믿었잖아. 아빠도 안 믿었고.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도 모자라서 엄마 아빠 재산까지 빼앗기게 생겼어요. 집도 밭도 다 지은이 거예요. 산은 막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산은 막았지만 집이랑 밭은 이미. 민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서류에 사인할 때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지은이 말만 믿고. 너도 속은 거야. 나쁜 건 지은이지 내가 아니야. 엄마. 민수는 정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는 지금 뭐래? 모르겠어요. 제가 카톡 본 거 들켰거든요. 그날 밤에 엄청 싸웠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엔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당신 부모 재산 어차피 당신이 물려받을 거 아니냐. 내가 미리 받아놓은 것뿐이다라고.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명의는 다 넘어갔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 네.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은이가 웃으면서 이혼해. 근데 재산은 반반이야. 이 집도 반은 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래요. 이혼하면 반씩 나눠야 한대요.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집도 못 찾아오는 거야? 찾아올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도 했어요. 변호사가 뭐래? 사기로 고소할 수 있대요. 근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카톡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집도 못 지키고. 괜찮아. 방법을 찾으면 돼. 엄마 아빠는 아세요?
아직 몰라. 병원에 계셔서. 말씀드리면 충격 받으실까봐. 아빠 수술은 잘 받으셨어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다행이다. 엄마, 제가 꼭 집 되찾아올게요. 약속해요. 민수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온 지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민수 씨 여기 있었네. 찾았잖아. 뭐 하러 왔어?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죠. 아버지 수술도 잘 받으셨고. 인사는 됐으니까가.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은이 정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법적으로. 지은아. 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잖아. 등기도 넘어갔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어. 어머니는 이제 제 집에 사는 거예요. 나가. 민수가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폭력 행사하지 마지마. 지금 당장 나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결국 지은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곧 이사 통보 들어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문이 닫히고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정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내 편이구나. 비록 늦었지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계속했고 정수는 병원에 입원한 병호를 돌봤습니다. 지은은 그 사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호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집안 사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과 민수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안 좋을 테니까요. 여보, 집은 괜찮아? 병호가 병상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정수는 애써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요즘 왜 안 와? 바쁜가? 그런가 봐요.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며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정순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정수는 놀랐습니다. 지은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뭐가 있어? 제발요. 10분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뭐 하러 왔는지.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끝난 뒤에?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도우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내 오빠 빚 갚으려고 한 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오빠가 아니에요. 뭐? 저희 엄마 전 남편 아들이에요. 제 이복오빠. 정수는 놀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시기 전에 전 남편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도박에 빠져서 3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저희 엄마한테 찾아왔어요. 연대 보증을 섰대요. 엄마가 대신 갚아야 한대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어머니, 저도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지은아, 돈 좀 구해줘.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와. 무서워 죽겠어. 그렇게 울면서. 그게 내가 우리를 속일 이유가 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알아요. 변명이 안 되는 거.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엄마 생각만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떨며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가 힘든 건 이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재산을 몰래 빼앗아도 된다는 거야? 죄송해요. 우리도 평생 모은 거야. 우리도 힘들게 살았어. 병호 아버지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가져간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돌려드릴게요. 집도 땅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다 넘어갔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명의를 다시 돌려드릴게요. 명의를 돌려준다고 다야? 지은아. 정수는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신뢰야. 그건 한 번 잃으면 못 돌려. 어머니, 나는 널 딸처럼 생각했어. 믿었고. 그런데 넌 우릴 이용했어. 속였어.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정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는 마음. 진심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어요. 어차피 나중엔 민수 씨가 물려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게 잘못된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한 게. 내 엄마 문제는 내 엄마가 해결해야지. 왜 우리 재산으로?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지은아.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어머니, 저희 엄마가 빚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봤을 거야. 전부는 못 도와줘도 조금이라도. 지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정수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아, 내 엄마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건. 그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집이랑 땅 정말 돌려줄 수 있어? 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명의를 다시 돌릴 수 있대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면. 그럼 다시 돌려놔. 제발. 네. 꼭 할게요. 어머니. 지은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잘못은 바로 잡을게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너무 힘들구나.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지은이가 왜 여기에?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명예 다시 돌려놓을게. 집이랑 땅. 정말? 응.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는 좀 미뤄줄 수 있을까? 왜? 엄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원하면 이혼도 하고.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솔직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고마워. 지은은 정순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잘못 바로잡을게요. 그래. 가봐. 지은이 나가고 정순과 민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이가 진심인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진짜 잘못을 뉘우친다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진심이야.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대면은 끝났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지은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시간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집과 밭의 명의를 다시 정순과 병호 앞으로 돌렸습니다. 대출도 본인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류 다 넘어왔어요. 지은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왔을 때 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엄마, 빚은 어떻게 됐어?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이래서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책임져야죠. 정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병호는 한 달 전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병원 주차장에서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은의 계획, 재산을 노린 일, 그리고 뉘우치고 돌려준 일까지. 병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아버지 뵙기 두려워서. 병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자. 얘기 좀 해야겠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들어오자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아, 앉아봐.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정순과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다 들었다. 병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화가 나. 많이 나.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죄송해요. 하지만 병호가 지은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도 알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아버지. 지은아,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 병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너는 일어섰어.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 그걸로 됐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니까. 알아요. 평생이 걸려도 다시 신뢰받도록 노력할게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지은이 뚝배기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오, 냄새 좋은데? 병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요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다행이네. 지은이도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서? 마트요. 시간이 자유로워서 어머니 아버지 챙기기 좋대요. 정수는 지은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주말마다 내려올 거예요. 할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우리 둘이 잘 지내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도 될까요?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를 다시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믿음은 주는 게 아니야. 쌓는 거야. 천천히. 네. 천천히 쌓을게요. 그래. 조급해하지 마.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정말로 지은은 매주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밥을 하고 병호의 약을 챙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은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고추장 담글 때는 메주가루 비율이 중요해. 메모할게요. 둘은 함께 고추장을 담그고 김장을 하고 된장을 묻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이 배추 이렇게 절이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소금이 고루 들어가게. 네. 한참 일하다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지은아. 네. 이리 와봐. 지은이 다가오자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했어. 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가끔 아파. 하지만 너를 미워하진 않아. 어머니,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내 엄마 생각에 오빠 빚에. 나도 엄마니까 알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은 마음. 정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은 내가 대견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은은 정순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진심으로.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겨울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순이 만든 김치찌개, 지은이 구운 생선, 병호가 좋아하는 나물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자, 다들 먹자. 병호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다 너희들 덕분이지. 어머니도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요즘 마음이 편하긴 해. 정순이 지은에게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밥 먹다가?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서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과 병호는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여보, 다 잘 풀렸네. 그러게. 한때는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지은이 생각보다 괜찮은 애야. 마음만 잘 먹으면. 응. 우리 며느리야. 정수는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나이까지 함께 해줘서.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고맙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돈이 만든 상처였지만 결국 마음이 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진심으로, 사랑으로.